오늘은 정인에 대해서는 정인의 뜻을 이해하시고 정인하고 편인하고는 되게 이제 정인을 하고 편인을 할 때는 정인하고 편인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정관, 편관 하고 나서 정인, 편인까지를 해야 이제 그 사람이 어떤 형태로 삶을 사는가. 정관하고 정인이 어우러져야 순일한 거고요. 편안하고 되게 상식적이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고, 편관이면 조금 힘겹고, 정관이나 정인의 상생보다는 더 변화가 무쌍한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인이라는 게 뭔가 보시면은 정인은 제가 오늘은 이제 많이 사주를 썼어요. 왜냐면 정인이 하는 일은 관의 생을 받고 일간을 생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건 정인이 일간을 잘 생하는가. 물론 관이 인성을 잘 생하는가도 우리가 오행으로 살펴봐야 하고요. 정인이 일간을 잘 생하는가를 일간별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갑을 사주만 급한 대로 찾았고요. 그 다음 일간을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정인이라는 거는 간목일간에게 계수가 정인이죠. 그 다음 지지에서는 자수가 정인이에요. 만약 을목일간이다 그러면 을목일간을 생하면서 음양이 다른 오행이 정인이에요. 그래서 을목일간에게는 임수가, 그리고 지지에는 해수가 정인이에요. 아주 대표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계수나 자수가 간목일간을 생하는가, 임수, 해수가 을목일간을 생하는가, 있다고 다 생한다. 초보일 때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자고 했고요. 생하는 거에 조금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인에 대해서 읽어보실게요. 그래서 정인은 일간을 생하는 육신이다. 그러면 정인이 일간을 생을 하면, 상생이 되면 일간은 받을 게 있는 거예요. 정인이 일간을 생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의 좋은 걸 물려받으려면 상생이 확실하게 돼야 돼요. 정인이 일간을 생하지 않는데 정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물려받는데 부모의 안 좋은 것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좋은 점을, 우수한 점을 물려받으려면 정인이 일간을 상생해야 해요. 근데 정인이 있는데 생은 안 된다. 상생이 잘 안 되면 부모의 안 좋은 것을 물려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당뇨병이 있다. 그럼 당뇨병을 물려받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울증이 있었다. 그럼 우울증을 물려받는 거예요. 이런 건 좀 부정적이잖아요. 정인이 일간을 잘 생하면 부모님의 좋은 점, 학자적인 인품, 학문적인 우수함 이런 것들을 물려받는 거죠. 그래서요, 정인은 부모와 모성으로부터 사람과 물건과 그 다음에 생을 부여받는다.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는 정인을 윗사람, 그 다음에 스승님, 그리고 공부가 정인이에요. 그것이 일간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한 거, 교감하는 거, 실력을 우선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인은 또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믿음, 신뢰감, 또 그걸 애정 그래도 되고요. 친밀함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게 돼요. 그래서요, 정인은 지식적 측면에서는 학습과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는 의미이고, 이게 직접 정인은 무슨 직업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인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 정인이 일간을 잘 상생하면 공부를 잘 하려고 하고, 정인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됐건 모든 사람의 사주에서 정인이 천간에 딱 떠 있잖아요. 그러면 정인은 어떤 거냐면요, 현실에 필요한 상식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정인이 천간에 있으면은 되게 지식을 중요시 여겨요. 아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지적인 걸 중요시 여겨요.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정인은 상식적인 측면에서 품위, 매너 같은 말이죠. 상대방에 대한 배려, 모성애, 이런 자연을 순응하는 것, 자연을 사랑하는 것 이런 거를 중시하고요. 그래서 정인이 되게 성격이 온후한 편이다. 또 정인은 명예를 중시하는 그런 지식인이고자 한다.
그래서요, 정의는 상식적이다 라는 말을 계속해요. 정의는 또 편파적이지 않다. 정의는 타인들과 충돌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편의는 조금 다르게 말하겠죠. 편의는 약간 튀어요. 특이하고 돌발적이고, 예, 그래서 평범하진 않은데, 정의는 지극히 평범하고 튀는 걸 싫어하고, 앞에 나서서 이러는 것도 싫어하고요. 정의는 하늘이 정해준 삶에 순응하며 살아가는데 규범을 준수하고 평범함을 영위해 나간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인연으로 맺어진 사람들과 굉장히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걸 중시해요. 그 다음에 거기 밑줄 그으세요. 모든 것을 문서화하는 정의. 정의는 문서를 좋아하고요. 또 공부를 해도 꼭 필기를 해요. 절대적으로. 자기가 공부하면 전부 다 자기 스스로 정리를 손으로 해서 남겨요. 편의는 문서화에 관심이 없어요. 나중에 또 하겠지만. 그래서 편인들이 그냥 뭐라 그러죠? 정확하게 문서 조항을 안 읽어보는 특징이 있고요. 계약서를 꾸밀 때 다 안 읽어보고 설렁설렁 읽어보는 특징이 있는가 하면 정의는 되게 문서를 작성하는데 꼼꼼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서를 작성을 하는 직업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정인이 제일 잘하는 직업이에요. 변호사? 말고 그냥 아줌마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람이든 나서서 평범한 일을 하는데 문서화를. 변호사가 문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변호사는 법적인 지식이 더 중요하잖아요. 자격이 중요하고. 문서를 정확하게 잘 다루는 거를 잘하는 직업. 부동산 중개. 네. 또 하나 더 있어요. 속기사? 아니요. 빨리 생각해보세요.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 정인이 많아요. 예. 왜냐면 문서에 대해서 되게 잘 정리하고 꼼꼼하고. 아니면 정관정의. 저한테 와서 공부하셨던 부동산 중개사들은 다 정인 정관이었어요. 정인이 다 있어요. 되게 중시하고 정인이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과의 계약을 할 때 내가 나중에 어떤 사건이 생길 수도 있다 하는 거를 다 특약으로 적어요. 특약으로. 그거를 근데 계약자는 안 읽어봐. 안 읽어보는데 나중에 그 상대가 어떻게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서를 들이밀어요. 너 그때 이거 이렇게 썼는데 너 지금 이런 걸 위반했으니까 이렇게. 이게 정의. 또 하나는 보험이에요. 보험 설계사? 네. 보험 설계사가 문서화를 잘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정인이 정인이 잘 어울려요. 그래서요. 또한 정인이 천근이 있는 학생들은 전부 다 정리를 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정인이 공부 잘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왜냐면 편의는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책을 설렁설렁 보거든요. 다 봤어. 이랬는데 정인은 꼼꼼하게 보고 이게 필요하면 자기만의 노트에다 정리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세 쪽으로 정리를 했다. 근데 자기가 그 공부가 됐잖아요. 그럼 다시 또 정리를 해요. 요약을 또 해요. 세 쪽을 두 쪽으로 줄여요. 또 더 열심히 하는 애는 그 두 쪽을 다시 한 쪽으로 줄여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제가 직접 봤어요. 계속 써요. 그래서 정인 있는 사람들은 남학생들은 사실 좀 확인이 좀 덜 되는데 여학생들은 필기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쓰는 거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니까 정인들은 그래서 글 쓰는 거, 문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 이런 거가 되게 정인의 특징이에요. 문서화. 그 다음에요, 이제 정인은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는데 정인이 안정된 사회 환경에서 살아가기 때문이고 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경이 계속 변화한다. 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계속 매일매일 나가서 영업을 해야 된다. 매일매일의 영업이나 뭐 이런 활동에 의해서 자기의 그 직업적인 이런 것이 달라지면 되게 불안정하면 정인은 잘 적응을 못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안정한 환경이면 정인은 적응 못하고 도태한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방법, 딱 규정적이지 않은 방법은 정인에게 불안해요. 통하지가 않는다. 근데 이런 것들 즐기는 것이 편인과 편관입니다. 그 다음 밑으로 가서요. 학문을 순상하는 정의는 일단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배우는 것을 숭상하는 정의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이것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이건 이제 관인상생의 의미겠죠.
따라서 정의는 모든 사회의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시발점이니까 정인으로 학습을 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인이 초기에 이지러지면 그 사람이 평생 직업적인 거를 잘 못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읽어볼게요. 정인이 이지러지면 인생은 처음부터 잘못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정인이 굉장히 사주에서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 정인이 이지러지면 정인은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딱 했어요. 그러면 학교 공부를 하고 자기가 그 학교 공부한 것을 살려서 바로 직업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했다는 게 정인이 이지러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평생 다시 정인으로 공부를 해서 자기의 그 정상적인 정인에 맞는 직업생활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나이 들어서 고치려 해도 늦어버려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정인이라는 것은 딱 정규적인 과정에서 자기가 공부한 거를 대학교 때 끝나고 나서 바로 그걸 써야지 정인은 직업생활을 정상적으로 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변화에 잘 적응을 못하는 거죠. 편의는 지금부터 다시 하면 되지 막 30에 대학 가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정인은 처음에 이지러지면 직업생활 하기가 좀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그래서요, 정인이 자기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자기 공부하는 과정을 제대로 준수를 못하면은 삶이 되게 어려워질 수가 있고 되게 한량으로 많이 지내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뭐 제가 다 이렇게 확인한 바는 아닌데, 집에서 한량으로 노시는 분들이 정관하고 정인이 많습니다. 되게 길격들이 많아요. 그래서요, 정인의 배속을 한번 보세요. 어머니, 선생님, 귀인, 은인, 나에게 정신적인 영향을 주는 멘토, 이런 분들을 정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식상, 비겁, 재성,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사회적으로는 자격증, 특허, 상표, 상표 차용, 또는 정인은 합격증서도 되고요. 임명장도 되고, 그 다음에 계획서, 기관서, 기획, 이런 것들, 공문서, 서류 정인이고요. 부모님의 재산, 계약서, 호적, 논문, 계보, 이런 거, 프로젝트 이런 것도 정인에 속하고요. 모든 계약을 정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동산, 부동산 중개사 아니면 보험하시는 분, 이런 분들 다 계약 체계로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특허, 등기, 상표나 브랜드, 졸업장, 이런 서류들을 다 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인이 없는 분들이 누구랑 동업하면서 사업을 하려 한다 그러면은 이제 정인을 준비를 하도록 항상 문서화를 하는 거를 이 시대는 더욱 중요하거든요. 꼼꼼히 꼭 읽어보라고 말해야 돼요. 정인이 없는 분들은. 그래서요, 정인의 특징을 보실게요. 정인의 특징. 이제 선생님, 남 선생님부터 하나씩 읽어주세요. 1번 읽어주세요. 정인의 특징. 정인의 특징 1. 명예, 체면, 지식, 상식적이다. 정인은 온화한 성격으로 명예와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지식인의 삶을 지향한다. 자연을 연구하고 학문을 가까이 하고 계율을 준수하고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고 편리를 인정하고 종교적 자비를 지니고자 한다. 따라서 정인의 학습은 정신, 지식의 만족을 위한 것이며 교과서적이다. 지식을 중시하여 많이 배우고 이론적인 것을 좋아하지만 비생산적이며 무노동적. 네, 너무 중요해요. 밑줄 그어주세요. 정인들은요, 정인 격도 그렇고 정인이 천간에 투간에서 정인이 기준인 분들 비생산적이고 무노동적이에요. 이 말은 노동을 기피하는 거예요. 몸으로 움직이는 거를 안 좋아해요. 되게 우아 떠는 거죠. 고상하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지식적인 걸 좋아하지 몸으로 움직이는 건 싫어해요. 그 다음에요. 생각은 많으나 실행은 약하고 머릿속이 복잡해서 인색하고 까다로우며 아는 것이 오히려 병이 된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그 다음에 2번 하시겠어요. 선생님 읽어주세요. 2번. 정인의 특징 2번 읽어주세요. 자격증부터요? 네. 자격을 보유한 직업을 적합하면 실속에 순응한다. 정인은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 인간의 의견에 순응하는 자로서 행동을 국가가 보증하니 국가 자격을 소지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노동보다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정인은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요건으로 남들보다 많은 지식을 갖추려 한다.
보장, 계약, 약속, 문서에 대한 논리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특기와 특허가 있는가를 보고자 한다. 약속을 잘 지키며 물어본 말 또 물어보고 또다시 계속 물어보는 등 모든 것을 확인하고 계약서와 하고자 하는 특징입니다. 네, 거기요. 약속 잘 지키는 거 정의 확실한데요.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는 거가 어릴 때는 확실히 이렇게 해요. 근데 어른들인 경우는 이거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애들일 때는 정의는 항상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확인을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의는 저서, 논문, 시험, 특허, 인허가, 문서 계약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다음에 진리 탐구, 도덕, 윤리, 교육, 문학적인 직업에도 적합하다. 그래서 이제 정인이 기준이 되거나 정인격이거나 정인이 투과한 분들이 작가, 교원, 교사, 예술, 언론계 종사자가 많다. 그 다음에요, 일반 직장인 경우 정인을 가지고 있으면 특허관계 또는 연구원, 문화원, 박물관, 미술관, 사서, 학원 강사 많아요. 디자이너 등 지예가 필요한 전 직종에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3번 읽어주세요, 선생님. 질서와 모범을 중시한다. 정의는 나의 모친이며 온화한 성격으로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지식인이다. 상식적인 행동으로 편파적이지 않으며 타인과 충돌하지 않는다. 정의는 도덕관과 윤리관이 생활 철학이므로 인간에게 교훈을 남기는 사람이다. 정인이 순하면 윤리와 도덕의식으로 부정을 대척하는 청백리와 같다. 그러나 정인이 순하지 못하면 유도리가 없고 자기 주장에 치우쳐서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하여 뻔뻔하게 웃기거나 자신의 잘못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을 잘 지적한다. 네. 인성이 왕하면, 정인뿐만 아니라 편인도 왕하면, 인성이 왕하면 일단 아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는 척 많이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리고 상대가 잘 알지 못하는 거를 꼭 이렇게 고쳐주려고 해요. 네가 잘못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면서 길게 말하는 분이 있죠. 아는 척 많이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되게 정인이 강하거나 정인이 투관 통근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요, 이제 4번에 보면은 정인이라는 거를 항상 이 설명을 하시는, 정인을 설명하는 분들이 모두 이 글자를 쓰세요. 이게 이제 여기가 실사에다가 받을 숫자잖아요. 그래, 이거는 끈이라는 뜻이거든요. 끈 숫자예요. 그러면은 정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다. 인연이 이어져 있고 주고받는다, 이런 의미래요. 그래서 항상 주고받는다. 그래서 인연이 되는 사람과 주고받는 걸 좋아해요. 정도 주고받고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인연과의 교류, 교감을 되게 중시해요. 그래서 이 말은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쓰진 않았는데 자기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랑 인연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이랑은 잘 안 놀아요. 배척한다 이렇게 써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인은 항상 정인이라는 거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어머니로부터 상생을 받으니까 사랑을 많이 받는 거니까 정인이 강화하다,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가 당연히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혹시 이런 거, 뭐 요즘은 그런 건 많이 하는데요. 너는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사람이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보면 관살이 있는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실력 있는 사람으로 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정의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정인이건 편인이건 인성들은 상대와의 교감, 상대와의 애정, 상대와의 인연,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안 썼는데요. 정인이나 편인이 천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상대에 대한 대화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인성이 천간에 있는 사람들은 대화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정인들이 이래요. 대화가 안 통하면 인연을 이어가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또 같은 품위와 분위기를 병적으로 중시한다.
아까 매너도 중시한다 그랬잖아요. 정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을 탁 만나면 저 사람이 나랑 대화가 잘 될까? 이거부터. 저 사람이랑 나랑 서로 잘 좋아하는 사이가 될까? 이거를 되게 중시 여기는 게 정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요, 자기 미워하는 사람 엄청 싫어하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너무 의지하고 인연에 너무 의지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품위, 분위기 이런 거 병적으로 중요시해요. 그래서 품위, 매너, 뭐 지적인 것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무식하고 몰상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애들은 극도로 무시하고 단칼에 자르고 이래요. 그래서요, 이제 정의는 어떻든 외면적인 품이나 매너나 분위기 이런 걸 중시한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정정을 선호한다. 정의는 옷을 잘 입어요. 되게 옷을 우아하게 입어요. 그러면 특징적으로 제가 편인이잖아요. 저는 편인이거든요. 정인이 없고. 그럼 저는 아무거나 잘 입거든요. 막 비싼 거, 싼 거 이렇게 안 가리고 되게 저는 싼 거를 입어요, 옷을. 그리고 가서 옷집에 가면은 저게 제일 예쁘구나. 근데 가격표를 보면 제 상황이 아니면 그걸 못 사잖아요. 근데 정의는 옷집에 딱 가서 내 마음에 제일 드는 걸 딱 골라보면 그 중에서 제일 비싼 옷을 골라요. 그러니까 정인들은 되게 옷을 잘 입고 다녀요. 그리고 편인들은 좋은 옷, 이쁜 옷에 조금 집착하는 게 덜하면 정인들은 아주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도 그리고 남자분들도 정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멋지게 하고 다녀요. 그리고 명품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셔츠 뭐 이런 거, 향수 이런 거를 잘 어우러져서 정인의 남자들이 되게 분위기 있게 자기가 할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의 특징을 볼게요. 이게 또 6번하고 7번이 중요한데요. 6번 선생님 읽어주세요. 정의는 단순한 능력, 써머리 능력, 집합 능력, 브리핑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정의는 네모난 모양, 평평하게 정리된 모양을 선호하는 유신으로 보고 들은 지식을 단순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정의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논리화하는 특성이 있으며 정의 자체 육신적 특징은 매우 단순한데 정작 정의를 가진 일가는 자기는 복잡하고 생각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거기 6번에 있는 것 중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능력, 브리핑 능력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공부하는 데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학교 공부를 잘하는 거는 제가 봐도 정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의는 여기서 안 나온 건데 정의는 정확하게 정해진 이론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정의는 수학을 잘해요, 여러분.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다 정인이 있어요. 네.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해가면서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정인이거든요. 그러면 편의는 창의력이 풍부하고 상상력이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고등학교 3학년을 예를 들면 수학을 잘하고 암기를 근거로 해야 되는 거를 잘하는 건 정인인데 언어적인 능력 있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언어 엄청 어려운 거 아시죠? 그러면 정인은 가르쳐준 걸로만 판단하고 풀 수 있는 거에 정인의 능력하고 이 글을 읽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능력의 편인하고를 보면 언어는 또 편인이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수학, 물리 이런 건 다 정인이 잘해요. 정확하게 가르쳐준 것 이것만 잘하는 게 정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또 정인들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요 7번이 되게 중요한데요. 정인은 현실 적응 능력이 뛰어나다. 그리고요 정인은 현실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편인들은 정인이 있고 편인이 있다면 정인이 있는 아이와 편인이 있는 아이가 한 줄에 있잖아요. 소설책을 읽는 아이는 어떤 애일까요? 편인이 있는 애들 소설을 읽어요. 정인은 소설을 잘 안 읽어요. 그러니까 편인이 있는 애들은 다른 걸 궁금해서 책을 많이 읽는데 정인은 공부하는데 필요한 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인이 이제 직장을 다니잖아요. 절대로 공부 안 해요. 더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자격증이 꼭 필요한 거 말고는 정의는 공부를 안 해요. 근데 편의는 이것저것 많이 배우러 다니고 궁금해한 게 많아서 편의들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정의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나 뭐 이런 거 그런 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고 편의는 그냥 알지. 그냥 딱 느낌으로 아는 게 편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여기 있는 것 중에 여기서는 얘기하기 참 힘든 거인데요. 현실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철저히 나를 버리고 내 가정이나 내 인연을 위해서 살아가는 면이 정인들에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밑에 정인의 통변 용어를 눈으로 한번 쭈르르 훑어보세요. 다 그럴싸하죠?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뭐 온화, 품위, 원리, 원칙, 명예, 약속, 용모, 단정. 예, 정인들이 되게 이쁘게 하고 다니고 단정하고요. 선비정신, 네, 정인에게 선비정신. 그 다음에 준비하는 자세, 자연, 전통, 부모의 마음, 자비. 그 다음에 이제 정인이 의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정인은 수동적이고 보수적이에요. 정관이 상생을 해야 되니까 보수적인 면이 더 많고, 상관이 진보적이면 정인은 보수적이에요. 그 다음에 정인이 배려, 모성애, 그 다음에 목의 가정에다 밑줄 그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사주를 딱 보고 그 사람이 사주에 정인이 수가 통근했거나 뭐 재성에 비해서 정인이 더 왕하거나 이러면 아 너는 어머니가 가정을 주도하는 집안의 딸이구나 아들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네, 목의 가정, 그다음에요 친절, 뭐 실력, 인연, 스승, 가족, 우정, 이웃, 교육, 애정 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요. 학문, 언론, 출판, 문화예술, 지식, 상식, 지혜, 뭐 다큐, 논픽션, 성현의 말씀. 논픽션에다 밑줄 그어보세요. 작가가 있어요. 작가가 있는데 정인이 있는 작가는 구성작가, 뭐 방송 우리가 현재 보는 그런 방송에서 나오는 게 다 정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인들은 논픽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별에서 온 그대 너무 기똥찬 아이디어죠. 이런 건 정인이 못해요. 그건 전부 다 편인이에요. 그래서 드라마 작가를 하는 사람들은 정인은 할 수가 없어요. 드라마 작가가 정인이 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편인이 하는 게 드라마 작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공한 작품을 썼던 작가들은 전부 다 편인 작가예요. 그러면 정인 작가는 어떤 작품을 쓰냐면요. 대표적으로 박경리 같은 분이에요. 김진명 이런 거 있죠. 역사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소설을 쓸 수 있는 그게 정인들의 소설이고요. 되게 정인들이 작가를 하면 방송 작가를 많이 해요. 구성 작가 이런 걸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논픽션은 가능한데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고 상상해보지 않은 것들을 상상력으로 정의는 절대로 해낼 수가 없어요.